퇴근 후 심리 카페, 직장인들의 직무 스트레스, 직장 스트레스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나누겠습니다.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힘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, 일종의 처방,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. 제일 중요한 처방 한 가지는 사실은 수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. 받아들임, 이해하기, 이게 사실 정말 말은 쉬운데 세상이 정말 수용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살면서 부모님한테 수용받았던 경험 이런 걸 한 사람들이 많이 않거든요. 많이 없어요. 왜 그러냐면 부모는 항상 자식한테 기대를 하거든요. 근데 그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항상 내가 완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,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받아들임이 충분했던 사람들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떤 수용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참 괴롭고 힘듭니다. 그래서 이게 어쨌든 모든 치료, 모든 개입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거, 나 자신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, 이 받는다는 거, 이 수용한다는 것들이 제일 어렵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처방, 받아들임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. 상사를 받아들이는 것들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. 부장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숨 막혀요 이러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. 미칠 것 같다. 그분 너무 무섭다. 근데 그분이 정말 난리치고 나한테 뭐라 그러면 트집 잡고 힘들다. 도사견이란다 별명이. 개죠 개. 그런 사람한테 한번 물리면 내가 어떡하냐. 인격적으로 정말 무시당하는 것.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힘들다. 이런 분이 있습니다. 이런 분한테 우리가 처방으로 그 부장님 받아들이세요. 야,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?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? 근데 우리가 한번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. 그 호랑이 부장님, 그 부장님도 알고 보면 부양할 식구들이 줄줄이 있는 거죠. 대출금도 있고 치솟는 전세금 어떻게 해결할까? 집 마련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. 뭐 요즘에 집 마련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. 그거 어떻게 하죠? 자녀 학원비 어떻게 되시죠? 뭐 부부 사이도 그분이 그렇게 성질 내는데 부부 사이가 좋을까요?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고 회사에서 난리 치는데 집에 가서 난리 안 칠까요? 하여튼 그 부장님이 나한테 못되게 구는 건 맞긴 하지만 사실은 그 부장님의 그 나쁜 기운을 내가 그대로 다 받을 건 뭐겠습니까? 공은 그 부장님이 던지지만 사실 받는 건 내가 받는 거죠. 내가 그 던지는 공을 다 일일이 받고 맞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? 사실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플 수도 있죠. 그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남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거 보면 인격적으로 그냥 미숙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. 그 어떤 그 인간의 결함 있는 인간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아파할 게 뭘까 있을까요?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그 사람은 그런 인간이겠거니 그 인간 때문에 사실 화내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전에 정말 힘들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도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요?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한번 받아들이는 거에서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용납이 안 되시는 분 정말 있으세요.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냉혹하고 그런 사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? 말만 하면 상대 욕하고 나 인격 짓밟고 속이고 진짜 나쁜 놈이죠. 나쁜 놈. 정말 나쁜인 놈. 나만 알고 있는 정말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. 거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있습니다. 뭐 인격장애가 뭐 자기애적 성격장애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죠. 자기만 아는 사람들,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죠. 우리가 정신과 의사 유명한 사람 스카펙이라는 사람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정말 거짓의 사람들, 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. 맨날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책임 회피하고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도 다 속인다는 겁니다. 양심이 없는 거죠. 그 사람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이에요. 너무 악한 거죠. 그야말로 악한 사람입니다. 자기는 좋은 사람이고 우리 부하를 다 나쁜 사람을 보는 거죠. 이 악의 사람들은 정말 주변 사람들 다 탓하고 하지만 그 사람도 가만히 보면
자기 자신도 열등감을 느끼고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.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? 어떻게 받아들여요? 이런 사람 사실 치료하기도 어렵거든요. 내가 이 상사가 정말 당신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사가 정말 악의 사람이라면 내가 솔직히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사실 맞서서 싸울 수도 없어요. 버텨서 이기려면 나도 거짓의 사람, 악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. 악의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. 그 나쁜 놈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. 그 나쁜 사람은 자기 문제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다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줍니다. 그럼 결국 그 사람이 가진 관계는 결국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. 자, 악의 사람을 만났다.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만났다. 그게 내 상사다. 그러면 우리 좋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. 뭘까요? 손자병법에 나옵니다. 36개. 도망가라. 여의치 않으면 피해라. 회사에서는 피할 수 없잖아요.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. 회사에만 만나니까. 사실은 그런 어떤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도 잘 치료하려고 못합니다.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건 폭풍이다. 그건 성격 장애라고 보고 그 사람이 지나가든 내가 부서를 옮기든 내가 이직하든 그 사람이 이직하든 간에 기다려 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이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. 하지만 우리가 연습하면서 받아들이는 거 해봅시다. 예를 들면 이 책에 제가 받아들이는 연습이라고 해서 풍선불기 연습 하나 넣어놨거든요. 내가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이 풍선이라고 생각하세요. 그 거대한 풍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람 불어보세요. 그 안에. 불다 보면 풍선이니까 언젠간 터지지 않겠습니까? 뻥 터져버릴 거예요. 터져버리면 그 찌그러진 그 풍선 이미지를 그 사람이 다 찢어진 그 풍선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. 근데 안 터져. 정말 안 터져. 그러면 그냥 한번 바람 빼보시면 어떨까요? 슉 하고 바람이 빠지면서 찌그러지는 그 풍선 때문에 내가 결국 그 풍선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하시고요. 그 사람은 풍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결국 내가 도망가거나 그 사람은 별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너무 힘든 상사를 뒀을 때 풍선 이미지를 이용해서 터트려버리거나 받아들여버리거나 찌그러뜨려버리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받아들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